자, 행정협업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행정협업입니다. 행정협업은 개념, 의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협조 의무. 그리고 세 번째가 지원입니다. 자, 이제 행정협업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 약간 팀 프로젝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협업의 가장 우수 사례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에 사실 그 술집 가면 이제 저도 이렇게 신분증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가끔 하거든요. 신분증 놓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플로 그 전자 신분증 뭐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전자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플 가지고 보여주면 이제 옛날에 뭐 사진 찍고 놓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도로공사랑 그 다음에 경찰청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협업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융합을 해서 그래서 전자로서 어떤 전자신분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기 다른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보자 라는 게 사실은 행정협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협조 의무는 사실 얘랑 사실 조금 매칭이 되는 아이긴 한데 그리고 조문상으로는 협조 의무 바로 밑에 행정협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위 외워주시고 이렇게 한 단위 외워주시면 되고 행정협업의 사례로는 그런 신분증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협업은 개념을 보시면 행정협업은 여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정의예요. 네, 못 믿으시겠으면 이렇게 한 장 앞에 넘겨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 7조 나오잖아요. 자, 제 7조 제 2항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 행정협업하고 괄호돼 있죠. 이거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이 없고 이렇게 괄호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오셔서 28페이지 첫 번째 줄은 생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주세요. 행정협업은 다른 행정청과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신분증 이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 뭐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면허증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동통신 이런 데는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융합하고 기능을 연계하거나 아니면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거를 행정협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의 규정이다 보니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그래서 이거를 목적으로 우리는 행정협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탄생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 요거는 제목 외워주시면 그 밑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행정협업의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시책을 마련 그리고 두 번째 줄 넘어가 바로 직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그리고 다음 줄에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네,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이러한 행정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부로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행정청 간의 협조입니다. 정리하면 도와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응원입니다. 행정응원은
이렇게 4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행정응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행정청이 있었는데 혼자 못해요, 일을. 그러다 보니 B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B가 알았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알았어 라고 한다면 도와주고 지원이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면 뭐 A라고 하는 경찰서인데 뭐 경찰관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여기 행정적인 서비스가 마비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도와달라. 그럼 몇 명이 파견돼서 파견 직원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요청은 요청. 얘가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얘가 근데 요청하면 보통은 들어주겠죠.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우리 법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해서 얘가 여기 파견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게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해서 법률 관계는 2가지로 감독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응원의 개념부터 보면 여기는 거의 다 밑줄 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포인트를 따면 대등한 행정관청 상호간 직무 수행상 필요한 특정 행위 일반적 협력 다른 관청의 요구 응하는 협력행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암기가 좀 많은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행정응원 요청이라고 했죠. 뭔가를 요청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보시면 앞, 뒤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것도 제가 또 주문자를 또 땄는데 요 좀 민망한 두 문자긴 해요. 자, 보시면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하는 마스크 걸 보신 적 있나요? 뭐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오타쿠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뭐 오타쿠 캐릭터가 항상 말투가 있죠. 뭐뭐 나능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좋다능 싫다능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따봤어요. 그래서 보면 행정응원에 요청할 때 요에 요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법령 등 할 때 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 중간에 보면 사실상의 이유할 때 사실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전문기관에 협조할 때 전의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제 좀 마지막에 보면 행정자료가 할 때 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보시면 5번에는 그 맨 앞쪽에 다의 동그라미, 다른 할 때 다, 그 다음에 중간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할 때 능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요 법은 사실 전자다능 이렇게 요 법은 사실 전자다능 뭔지 모르겠지만 전자다능 전자적인 뭐다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 사유로 요청 사유 요 법은 사실 전, 자, 아이고, 옆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다능. 해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법률상, 법령상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가 뭐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러한 법령상 어떤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권한은 없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권한 있는 사람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상의 어떤 뭐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내가 혼자 못하겠다. 도와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개는 독자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법령상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전문기관이 다른 행정청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경찰이 뭐 국립수사 뭐 그쪽에다가 뭐 수사 의뢰한다 뭐 과학 그쪽에다 뭐 받아가지고 뭐 증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목원에다가 뭐 한다든지 전문기관이 내 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 산하에 없는 경우, 그래서 다른 행정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 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자료가 그 행정청에 없는 거예요. 다른 행정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산하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전문기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행정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이거는 뭐냐면 다른 행정청이 더 수행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다 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B는 보통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하나는 뭐냐면 나 말고 다른 C가 더 잘해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행정청이 하는 게 더 능률적이야. 그리고 더 경제적인 것 같아 라는 게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 사유는 내가 하는 게 맞긴 한데 내가 좀 도와주면 내 일을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녹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나 말고 C가 더 잘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행정 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 도와주면 내가 일을 못 하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경우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행정 응원을 하게 되면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은 누가 하느냐? 돈은 누가 내느냐? 요거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감독은 여기 파견 왔으니까 A가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시면 A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행정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A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돈은 누가 내느냐? 돈은 요청을 했으니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그렇죠?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움을 요청했으면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너가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가 내는 게 맞는데 근데 좀 불리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뒤에 보시면 부담 금액 및 부담 방법은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내는 게 원칙이고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청 간의 협조 및 행정 응원입니다. 짤막하게 정리를 하시면 도와줘라, 도와주겠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 새로운 걸 만들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 응원은 도와달라고 한 거고 그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요 법은 사실 전자단응 이렇게 외워주시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법률 관계는 돈이랑 감독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